두산그룹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7월 31일 날 마켓 분할에 대한 반대 의사 건리 일정이 시작되었는데요. 현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 가격 대비 낮은 상황이므로 반대 의사 표명 및 주식 매수 청구권을 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9월 23일에는 취소도 가능하지만 일단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면 그럴 취소할 이유는 없겠죠. 지금 현재 개편 이슈로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악재도 악재지만 이번 재편이 성공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정보들을 가져봤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사 제목을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친환경, 고효율, 무탄소 기술로 만드는 지속 가능 사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친환경 에너지 선도 기업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 고도화와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SMR 제작 역량 고도화, 수소터빈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형 모듈 원전, 즉 SMR을 제작 역량을 고도화하고 효율 무탄소 발전 기술로 제작한 수소터빈도 차질 없는 개발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남부발전은 2021년 신인천 빗드림 본부의 단일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단지를 조성했는데요. 당시 이승우 사장이 2030년까지 수소 분야에 2조 7천억을 투자하겠다. 수소 경제에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국내외 기업들과 수소 사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최근 두산에너빌리티도 같이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대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보여드리면 미국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전탄소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돼야 하고 누구보다 미국의 정치 상황을 잘 아는 일본 기업들은 미국 내 저탄소 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저탄소 프로젝트들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업도 서둘러 미국의 관련 사업에 투자해 공급망, 에너지 안보망을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 이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만큼 저탄소 분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미국은 2027년부터 전국에 수소 충전소가 운영되면서 친환경 정책을 준비하여 수소뿐만 아니라 전기 충전, 수소 충전에 인프라를 구축 준비 중에 있어요. 성정 수소를 공급하는 인프라도 구축하며 빠르게 상용화하기 위해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장기적 관점에서 원전의 성장 가능성을 보면 분할이라는 변수로 인하여 본질적인 이슈가 묻혀버린 것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분할 이슈가 없었다면 체코 원전 수주 확정에 이렇게 주가가 고꾸라질 수도 없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고 그 시간 속에 이번에 합병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고 결국에는 이 합병도 잘 넘어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지금은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산업 전체 방향을 따라간다면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세계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이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두산에너빌리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어떤 종목들이 있고 어떻게 이 종목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뉴스 기사부터 유동성 변화를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문만 듣지 마시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서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색기를 알려드릴 건데 예상 종목들을 보여주는 검색기입니다. 주식을 처음 하는 분들 혹은 손실이 있는 분들에게 딱 맞춰진 검색기인데요. 오른쪽 차트를 보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는 급등 예상 종목을 알려주는 알림 설정입니다. 언제 매도 매수해야 할 타이밍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정해 놓은 것인데요. 이렇게만 하면 자동으로 알림이 가기 때문에 차트를 매시간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는 검색기입니다. 참고로 제가 알려드리는 소통방과 검색기는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 돈 들까봐 걱정 마시고 편하게 받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한테 받아서 쓰셨던 분들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 벌어가고 있습니다. 주린이 분들이나 손실이 많으신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 있으니 써보기도 전에 의심하지 마시고 써보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삭제를 하던 지우시던 하시면 됩니다.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까지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린이 분들도 5분이면 적용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이 검색기 소통방 받아가시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4189-8678번호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보면 지금 현재 두산그룹 합병 이슈로 두산그룹 구조 개편 변수는 금감원 2차 정정 요구 여부, 분수령,
한번 살펴보면 두산 측이 당국의 보완 요구를 반영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주들의 거센 반발 속 금감원의 두 번째 정정 요구 여부가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두산그룹은 금감원의 정정 요구 사항을 반영해 증권 신고서를 보완한 뒤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회사는 3개월 이내에 내용을 수정한 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건은 정정 신고서를 받아든 금융당국이 한 차례 더 정정 요구를 할지 여부다. 다만 금융당국으로선 올해 들어 정부가 강하게 추진했던 기업 밸류업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거세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안이다. 이 경우 당국 재량으로 여러 차례 증권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만약 금감원의 심사를 통과한다면 9월에서 10월 예정된 주주총회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는 부당, 불공정한 분할, 합병, 영업 양도에 반대하는 소액 주주님들의 보호장치로 다수의 의사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지만 반대하는 군소주주에 대하여는 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이들의 보유 주식을 매수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인데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통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이때 주식 매수 청구 금액은 매수가가 아닌 거래되는 시가를 통해 정해지기 때문에 손실을 확정지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이 얼마나 행사될지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이번 분할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님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쓰면 되는데 분할 합병을 진행하는 3개 회사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바켓을 반대 주식을 사들이고 소각할 예정입니다. 권리 주주 확정은 오늘 29일입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 주주님들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팔고 나가더라도 그 주식을 산 사람에게는 청구권이 없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전, SMR, 가스터빈 30% 더 성장, 바켓되는 두산 에너빌, 분할을 기회로 봐야 된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기사는 나왔지만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당장 주가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와도 우리 주주님들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마음이 좋지가 않은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요.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주주님들도 바켓이 에너빌리티의 자회사로 있으면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두산그룹 사업 구조 개편 발표 후 시총 4조 원 이상이 증발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두산그룹들이 죄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런 냉담한 반응인데도 계속해서 합병은 갈 거라고 하고 있죠. 그러는 속에서 추가로 악재가 나와줬어요. 두산 바켓 합병 악재에 배임까지 터졌어요. 바켓에서 배임이 발생하면서 또 악재가 터졌어요. 내부 감사 중 적발이 되었고 전직 임원 1명, 현직 임원 4명 연루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원자재를 시가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의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어요. 현직 임원들은 해임이 되었지만 이미 퇴직한 임원에 대해서도 조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해요. 지금 금액은 수십억 원이 수준이고 감사가 계속 진행되는 만큼 적발한 가담 인원과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지금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악재예요. 악재. 여기 보면 두산 바켓, 로보틱스 합병의 예정대로 간다. 시장가치 밸류업 확신하고 내린 결정이다. 시장평가에 맡기겠다면서 지금 그대로 버팅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주주님들은 알고 계시는 상황이지만 자세하게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적자를 내는 기업인 두산 로보틱스가 현금 창출을 잘해주는 기업인 두산 바켓을 인수 합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산 바켓을 상장 폐지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두산 에너빌리티 산하에 있는 게 두산 바켓인데요. 그걸 두산 로보틱스로 변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투자한 주주님들 권리를 강제로 청산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두산 바켓 주주님들에게 보유한 주식 1주당 0.63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님들이 반발을 했더니 그대로 합병 비율로 유지하며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매년 두산 바켓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2,395억 원, 매출은 2조 2,366억으로 두산그룹의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이었는데 거기다가 지난해에는 매출액 10조 원 가까이 실적을 낸 기업이었는데 반대인 로보틱스는 530억 원의 매년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금융감독원이 두산 로보틱스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증권 신고서를 정정 요구하겠다고 공시를 했어요. 왜 정정 요구했냐면 주주님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이 되도록 구조 개편과 관련한 배경, 주주 가치에 대한 결정 내용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정을 하라고 했는데 들리는 이야기로 지금 주주님들의 불만도 크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권에서도 언급이 나오는 상태라서 금감원이 합병 비율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합병 비율이 말도 안 되는 게 두산그룹 재편안을 보면 에너빌리티 산하에 있는 바켓을 로보틱스 자회사로 100% 옮겨오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분할, 합병, 교환 이렇게 세 절차를 밟게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로 분할되는데 이때 분할 비율이 신설회사가 기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닌 두산 바켓 지분을 46%를 고스란히 받는 전제하에 0.76대 0.24로 정해지고 두산 로보틱스가 신설회사와 합병이 된다면 두산 로보틱스가 신설회사 주주님들로부터 지분을 넘겨받는 대가로 두산 로보틱스 신주를 발행해 지급해주는 합병 비율이 1대 0.13인 거죠. 그리고 두산 바켓의 잔여 지분은 54%를 보유한 일반 주주님들과 포괄적 주식 교환을 거치는 것인데요. 또다시 두산 로보틱스의 신주를 발행해서 교환하는데 이 교환 비율이 1대 0.63으로 책정된 것이죠. 예를 들어 만약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께서 100주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 76주와 신설법인 주식 24주를 갖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후 합병하게 되면 신설법인 24주를 로보틱스에게 넘기고 두산 로보틱스로부터 3주, 24주 곱하기 0.13 가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산 바켓 주주님이 만약 100주를 가지고 계시면 두산 바켓 주식을 모두 넘기고 두산 로보틱스 주식 63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주주님들이 열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도 지금 현재 조금만의 희망은 있는데요. 과거에 금감원의 정정 요청을 받고 합병 비율을 소액 주주에게 유리하게 바꾼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합병을 안 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만약에 혹시나 합병이 이뤄진다면 그래도 유리하게 받는 게 좋으시잖아요. 예전에 현대오토에버도 2021년 계열사인 현대 MN소프트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으로부터 2차례 정정 요구를 받고 합병 비율을 고쳤다고 하는데요. 당시 현대 MN소프트 소액 주주들은 지금의 두산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주주에게 유리하다고 주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결국 현대오토에버와 현대 MN소프트 합병 비율은 원래 1대 0.98인데 주주님들에게 유리하게 1대 1.002로 소액주주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꿔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만약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고 해도 좋은 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뿐이에요.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이 좋은 쪽으로 가면 좋죠. 하지만 두산 밖의 주주님들은 이렇게 유리한 비율이 작용이 안 돼서 아쉽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두산 밖의 주주님들의 경우 평균 주가, 산출 기간을 바꾸거나 지금의 기준을 바꾸지 않는 한 교환 비율이 바뀔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주주님들에게 좋은 쪽은 과거의 현대차그룹의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도 지금의 두산그룹처럼 합병을 뼈대로 하는 지배구조 재편안을 발표했다가 주주님들은 물론 글로벌 자문사 등의 반대로 여론을 얻는 데 실패하면서 결국 지배구조 재편안을 철회했어요. 조금의 희망으로 두산그룹도 이렇게 계획이 무산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좋은 쪽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무슨 이벤트냐? 바로 구독자 퀴즈 이벤트예요.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2차 전지 관련주에 영향을 주는 미국 시장 전기차 대장주는 1번 록히드 마틴, 2번 테슬라, 3번 엔비디아, 4번 애플.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번호로 정답만 숫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들께는 2차 전지 AI 로봇 관련주 정보 자료집 플러스 8월에 히든 종목해서 같이 보내드릴 건데요. 밑에 보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위의 종목 전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AI 로봇 관련주 정보 자료집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지만 8월에 히든 종목은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릴게요. 잠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히든 종목을 황금 매집주라고 불러요. 왜 황금 매집주라고 그러냐면 짧게는 몇 년이지만 길게는 10년 이상 움직임이 없는 종목을 말해요. 그러다가 언제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이런 식으로 매집봉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세력들의 매집의 흔적들입니다. 그러면 매집봉이 떠오르면 주가는 미친 듯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게 히든 종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 매집주.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 매집주는 발굴하기도 너무 어렵고 찾아내기도 너무 까다로워서 주주님들이 잘 못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트도 볼 줄 알고 몇십 년 동안 경력을 가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라 수익이 나지만 그 이외 주린이 분들이시거나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주식할 시간이 없는 직장인 분들
차트를 계속 앉아서 볼 수 없는 분들은 분석하기도 어렵고 공부를 해야 할 시간도 없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히든 종목 받아가셔서 남부럽지 않게 수익 낼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주주님들의 원금 회복을 넘어서 최소 10배에서 많게는 30배까지도 엄청난 수익률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찾아서 알려드리고 도와드릴게요. 정말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도 주주님들이 받아가시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구독자 이벤트 여기에 010-4189-8678 번호로 정답을 보내주셔서 맞추신 분들에게는 히든 종목과 정보 자료를 전부 다 드리고 있으니까 100% 무료로 얼른 받아가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